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적 있으신가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정신 차리면 이미 해가 저물어 있죠. 그런데 막상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시계만 뚝뚝 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이게 그냥 늦는 과정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절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어요. 병원에서, 동네에서, 심지어 제 집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은 바로 잠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였던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70세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낮에는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길에도 눈꺼풀이 무겁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다 말고 소파에서 잠이 들곤 하셨죠. 손자가 할머니 우리 놀자 라고 조를 때도 미안하다 할머니 좀 피곤해서 라며 미소로 넘기셨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다녔어요. 내일 뭘 먹이지? 건강은 괜찮을까? 아, 또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할머니를 괴롭혔죠.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손자와 놀아줄 힘도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 한 가지를 약속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수면 습관이 할머니의 기운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약국에서 수면제도 사보고 TV에서 나온 명상도 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약 없이도 할머니의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단,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3주 후 박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밤에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자가 놀자고 할 때 같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할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산책하며 이웃들과 수다도 나누신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잠은 우리의 삶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왜 낮에 자꾸 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지 그 원인을 뿌리까지 파헤쳐 알려드릴게요. 둘째,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깊은 잠을 되찾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셋째, 단 3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고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든 탓일까?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85세가 되면서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사오는 재료로 집에서 매일 하는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박 할머니처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에는 기운 넘치게 손자와 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믿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밤에 푹 잔 날이 며칠이나 되셨나요? 하루? 이틀? 아니면 아예 없으셨나요? 그 답이 무엇이든 괜찮아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다시 깊은 잠을 자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왜 우리가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려는데 눈꺼풀이 무겁고 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시계 초침 소리만 뚝뚝 들리면서 한숨만 쉬게 되죠. 혹시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면 패턴 때문이에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잠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중 80% 이상이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잠을 잘못 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우리가 낮에 자꾸 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나이 들면서 우리 뇌는 수면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이 덜 만들어지면서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후군 같은 장애도 큰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잠깐씩 멈추는 상태예요. 이로 인해 뇌가 산소를 충분히 못 받아서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피로가 쌓이죠. 제 환자 김민수 할아버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 할아버지는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다가 갑자기 숨이 멈추는 일이 잦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코 고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셨던 거예요. 낮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셔도 졸기만 하시고 친구들과 바둑 두는 재미도 잃으셨어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저녁 늦게 밥을 드시는 날 있으시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잠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 카페인은 뇌를 6시간 이상 깨운다고 해요.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까지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를 위해 몸이 계속 일해야 하니까 잠을 늦추게 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TV 드라마를 보시다가 잠들곤 하셨어요. 그런데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빛이에요. 이 빛 때문에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환경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가요? 너무 덥거나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거나 이웃집 TV 소리가 새어 들어오진 않나요? 이런 소음과 불편한 환경은 잠을 방해하는 큰 적이에요. 저는 김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의 침실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건조하다는 걸 알았어요. 게다가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수면 패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은 우리 몸이 재충전되고 뇌가 하루의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뭘 했지 하며 멍한 적 있으시죠? 그건 뇌가 밤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의 위험을 20% 이상 높인다고 해요. 둘째,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죠. 김 할아버지는 손자가 시끄럽게 굴 때면 평소엔 웃으며 넘기셨던 분인데 잠을 못 자면서 조용히 좀 해라 하며 화를 내신 적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죠. 셋째, 더 무서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수면장애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높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이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찾아오죠. 저는 김 할아버지께 혈압이 올라가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걸 듣고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했어요. 다행히 간단한 조언으로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만약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뻔했죠.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김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2주 만에 밤에 7시간을 푹 자게 되셨어요. 낮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며 웃음꽃을 피우시고 손자와도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잠을 잘 자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운이 넘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김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깊은 잠을 되찾는 비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낮에 졸지 않고 밤에 푹 잔 날이 며칠이나 되셨나요? 그 답이 적더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할게요. 이건 제가 50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터득한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약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작은 노력만 있으면 충분해요. 궁금하시죠? 그럼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잠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잠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는 왜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지 그 원인과 무서운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렸죠. 병원에 가지 않고 비싼 약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올바른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50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에요. 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침대에서 뒤척이며 왜 잠이 안 오는 거지? 라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이 떠올라요. 승호야, 잠은 강제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맞이하는 거란다. 이 말은 제 50년 의사 경력에서도 늘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은 우리가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수면 루틴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시장에서 장 보듯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뇌는
그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밤 10시가 가까워질 때마다 몸이 저절로 잠을 준비하죠. 제 환자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68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낮에 자꾸 졸고 밤에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손자와 밥 먹을 때도 졸아서 밥 숟갈을 놓친 적도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좌절이 묻어 있었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조언을 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보세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처음엔 할머니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규칙을 지키시더니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밤에 30분 만에 잠들어요. 아침엔 눈이 저절로 떠져요. 할머니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이 간단한 규칙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어 잠이 쉽게 오죠. 반대로 매일 자는 시간이 달라지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서 잠을 조절하지 못해요. 최 할머니는 이 방법을 3주 동안 꾸준히 하시더니 낮에 졸지 않고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할 기운이 생기셨어요. 이제 손자가 할머니 빨리 와 하면 진짜 빨리 가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 심지어 초콜릿 한 조각 드시는 날 있으시죠? 이런 것들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뇌를 6시간 이상 깨우는 강한 자극제예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까지 뇌가 깨어 있을 수 있죠. 최 할머니도 오후에 녹차를 즐겨 드셨는데 그걸 끊고 나서 잠이 훨씬 잘 오셨어요. 대신 저는 할머니께 캐모마일 차나 꿀을 탄 따뜻한 우유를 추천드렸어요. 캐모마일은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고 꿀은 혈당을 안정시켜 잠을 부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는 저녁에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치 마음이 포근해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저녁에 블루라이트를 줄이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강한 신호를 보내요. 이 빛은 뇌에 아직 낮이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최 할머니는 매일 밤 9시에 드라마를 보시다가 잠들곤 하셨는데 그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저녁 8시 이후로는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조언드렸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드라마 없이 밤이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옛날 이야기하다 보니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30% 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밤 8시부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등불 아래에서 책 한 페이지 읽어보세요. 그 차이가 놀라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낮잠을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낮잠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너무 길거나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해요. 낮잠은 15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최 할머니는 오후 4시에 1시간씩 낮잠을 자셨는데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는 원인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점심 먹고 20분만 낮잠을 자라고 조언드렸죠. 그 뒤로 할머니는 낮에 졸지 않고 밤에 더 잘 자게 됐다고 하셨어요. 낮잠은 마치 배터리를 살짝 충전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 많이 충전하면 밤에 배터리가 안 오는 거죠. 이 4가지 방법,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카페인 줄이기,
블루라이트 피하기, 똑똑한 낮잠은 정말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최 할머니는 이 루틴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 낮에 졸지 않고 밤에 깊이 잠들게 되셨어요.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아침 체조 모임에도 나가시고 손자와 함께 떡볶이 만들며 웃음꽃을 피우신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넘칠 줄 몰랐어요. 잠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니. 여러분, 이 비법들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루틴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침실을 잠의 성역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침실이 잠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잠을 품어주는 친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죠. 궁금하시죠? 그 비법은 훨씬 더 간단하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잠을 더 깊게 만들어줄 다음 비법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는 올바른 수면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카페인을 피하고,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낮잠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이미 여러분의 잠을 바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단계 더 나아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침실을 잠의 성역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침실이 잠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친구가 되게 만드는 비법이죠. 이건 제가 50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추천한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잠깐 침실을 떠올려 보세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창문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이웃집 TV 소리, 아니면 방이 너무 덥거나 춥게 느껴지는 순간들요. 저는 침실을 잠의 성역이라고 불러요. 이곳은 여러분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침실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침실을 잠을 부르는 공간으로 바꾸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지도 않고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법은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약간 서늘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자요. 과학적으로 보면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춥다면 몸이 잠을 준비하지 못해요. 제 환자 이정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3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여름이면 방이 너무 더워서 밤에 자주 깨고 겨울이면 이불을 잔뜩 덮어도 춥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얕아진 줄 알았어요. 밤에 2-3번씩 깨니까 아침엔 늘 피곤하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지친 기운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조언을 드렸죠. 할아버지, 여름엔 선풍기를 약하게 틀거나 에어컨을 20도로 맞추세요. 겨울엔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고 방에 가습기를 틀어보세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 조언을 따라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얇은 이불을 덮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밤에 6시간을 쭉 자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웃으시더니 선생님, 방 온도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이제 새벽에 안 깨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방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선풍기 하나, 얇은 이불 하나로 큰 차이를 느낄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소음을 줄이는 겁니다. 침실에서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소음이에요. 창문 밖 차 소리,
이웃집 TV 소리, 심지어 옆에서 코 고는 소리까지. 이런 소음들은 우리의 잠을 약해 만들죠. 이정훈 할아버지의 침실은 동네 도로 옆에 있어서 밤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익숙해진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소음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2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첫째, 귀마개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요즘은 부드럽고 편한 귀마개가 많아서 귀가 아프지 않아요. 둘째,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백색 소음은 비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같은 잔잔한 소리를 말해요. 이런 소리는 뇌를 진정시키고 다른 소음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저는 할아버지께 스마트폰에 비소리 앱을 깔아드리고 밤에 틀어보라고 했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비소리를 들으니 마치 숲속에서 자는 기분이에요. 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잠이 꿀잠이 됐어요. 과학적으로도 백색 소음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백색 소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25% 향상된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밤 귀마개를 꺼내거나 유튜브에서 비소리를 검색해보세요. 그 차이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 비법은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어두운 침실은 잠의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은 우리 뇌가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도와주거든요. 멜라토닌은 잠을 부르는 마법 같은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은 이 호르몬을 방해해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침실은 창문에 얇은 커튼만 있어서 새벽마다 햇빛 때문에 깨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두꺼운 암막 커튼을 걸거나 수면 마스크를 써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마스크가 답답할까봐 걱정하셨지만 부드러운 마스크를 써보시더니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라며 좋아하셨어요. 그 뒤로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지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까지 쭉 자요. 꿈도 꿀 시간이 생겼어요. 라고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통계에 따르면 빛이 차단된 침실에서 자는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20% 늘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커튼을 점검하거나 마스크를 꺼내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잠을 얻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비법은 침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트리스와 베개는 어떤가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죠. 이정훈 할아버지의 매트리스는 너무 오래돼서 푹 꺼져 있었어요. 그 때문에 잠을 자도 허리가 아프고 자주 뒤척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를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베개는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너무 높지 않은 걸로 바꾸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새 매트리스와 베개를 바꾼 뒤로 선생님, 침대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이제 뒤척이지 않고 푹 자요 라고 하셨어요. 과학적으로도 편안한 침구는 척추를 곱게 유지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매트리스가 편한지 베개가 목을 잘 받쳐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4가지 방법, 온도 조절, 소음 줄이기, 빛 차단, 편안한 침구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침실을 잠의 성역으로 바꿀 거예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뒤 낮에 졸지 않고 밤에 깊이 잠들게 되셨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한강변을 산책하시며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넘칠 줄 몰랐다고 하신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침실을 바꾸는 건 잠을 되찾는 2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잠으로 부드럽게 이끄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특히 사랑하는 방법인데 정말 특별하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잠을 더 깊고 달콤하게 만들어줄 다음 비법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잠을 더 깊고 달콤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비법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수면 루틴을 만들고 침실을 잠의 성역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죠.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카페인 줄이기, 소음과 빛 차단, 편안한 침구 같은 작은 변화들이 이미 여러분의 잠을 바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50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사랑받은 방법이에요. 바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잠을 불러오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밤에 뒤척이며 걱정하던 시간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잠으로 바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이 간단한 비법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내일 시장에 뭐 사러 가지? 손자는 잘 지낼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저는 그런 순간마다 제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을 떠올립니다. 승호야, 마음을 비우면 잠이 찾아온단다. 이 말은 제 50년 의사 경력에서도 늘 진리였어요. 잠은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스르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잠으로 부드럽게 이끄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비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여러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아시죠? 이 간단한 호흡이 잠을 부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446 호흡법을 추천드립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 환자 윤미자 할머니께 알려드렸죠. 윤 할머니는 70세의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시곤 했어요. 선생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손자 걱정,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지친 기운이 가득했죠. 저는 할머니께 이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침대에 누우시면 눈을 감고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뱉으세요. 처음엔 할머니가 이게 정말 될까 하셨지만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숨을 쉬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5분간 깊은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이 호흡법을 5분만 해보세요. 숨이 여러분을 잠으로 데려갈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죠.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을 풀고 긴장을 녹여줍니다.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 10분간 간단한 동작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거나 허리를 살살 비트는 동작이 좋아요. 윤미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목 돌리기와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예전엔 몸이 뻣뻣해서 뒤척였는데 이제 훨씬 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과학적으로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면 전 긴장을 30% 줄여준다고 해요. 윤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 동안 하시더니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손목을 10번 돌려보세요. 몸이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세 번째 비법은 명상 음악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피아노 곡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파도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소리들은 뇌를 진정시키고 잠을 부르는데 정말 효과적이죠. 윤미자 할머니는 저에게 선생님, 저는 음악 같은 건 안 믿었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새소리 음원을 틀어보라고 권했죠. 할머니는 스마트폰에 새소리 음원을 틀어놓고 잠을 청해보셨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새소리를 들으니 마치 어린 시절 시골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 소리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왔어요. 과학적으로도 이런 명상 음악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잔잔한 음악을 10분 들으면 수면의 질이 25% 향상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유튜브에서 파도 소리나 피아노 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그 소리가 여러분을 포근한 잠으로 안내할 거예요. 마지막 비법은 걱정을 내려놓는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보통 걱정들이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면 그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윤미자 할머니께 감사일기를 추천드렸어요. 잠들기 전 오늘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손자와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한 것,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은 것,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준 것 같은 작은 일들이죠.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일기라니 좀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작은 수첩에 적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감사한 일을 적다 보니 걱정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잠이 쉽게 오더라고요. 이 습관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뇌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15% 줄고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작은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그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으로 안내할 거예요. 이 4가지 방법, 호흡 명상, 가벼운 운동, 명상 음악, 감사일기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잠으로 부드럽게 이끌 거예요. 윤미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3주 동안 꾸준히 하신 뒤 밤에 7시간을 푹 자게 되셨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며 수다를 떨고 손자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시며 웃음꽃을 피우신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잠이 이렇게 큰 선물이었네요. 여러분, 이 비법들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다음 부분에선 이 모든 비법들이 어떻게 한 분의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잠과 삶을 완성할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함께 낮에 졸리고 밤에 잠 못 자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비법을 배웠죠. 올바른 수면 루틴으로 몸의 리듬을 되찾고 침실을 잠의 성역으로 바꾸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방법들이었어요. 이 모든 비법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비법들이 단순한 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은 여러분의 건강, 기쁨,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선물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바꾼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영숙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이 영상의 시작에서 만난 그분이에요. 박 할머니는 낮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을 못 자던 분이셨어요. 손자가 할머니 놀자라고 해도 미안하다, 할머니 피곤해
라며 미소로 넘기셨죠. 그때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목소리엔 좌절과 체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죠. 할머니,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로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주 뒤 박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밤에 7시간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자가 밥 먹자고 할 때 같이 웃으며 밥을 먹어요. 할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손자와 산책하며 이웃들과 수다를 나누시고 심지어 동네 김밥 모임에서 직접 김밥을 말아주신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바뀔 줄 몰랐어요. 잠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요. 박 할머니뿐만 아니에요. 최영희 할머니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으로 낮에 졸지 않고 손자와 떡볶이를 만들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침실을 잠의 성역으로 바꾼 뒤 새벽에 깨지 않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기운을 되찾으셨죠. 윤미자 할머니는 호흡 명상과 감사일기로 걱정을 내려놓고 어린 시절처럼 포근한 잠을 자게 되셨어요. 이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비싼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매일 조금씩 저와 함께 배운 비법들을 따라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잠을 되찾았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나이에 정말 잠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 기분,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거예요. 잠은 약이 아니에요. 잠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밥,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포근한 이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오늘 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을 8시에 끄고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침대에 누워 446 호흡법으로 숨을 고르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방 온도를 20도로 맞추고 귀마개나 비 소리를 준비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손자와 웃으며 밥을 먹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며 수다를 나누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렸다면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는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엔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 무릎이 시큰거려서 걱정이신 분들,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 이승호는 앞으로도 50년의 경험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나는 잠을 잘 준비했어. 내일은 더 기운찬 내가 될 거야.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잠을 그리고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깊은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